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벌써 2주가 지났어요. 글쎄요, 금방 간 것 같아요. 네, 세월이 참 이렇게 빠르니 말입니다. 이게 벌써 8월 달이 됐으니 예. 올해도 거의 다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네. 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SBA가 이 엄청난 경제 재난 지원 융자 EIDL 약 4천억 불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자, 간단히 지난 2년간 이 SBA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좀 살펴본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SBA뿐만이 아니라 경제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네.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상으로 주는 것. IRS가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로 해서 뭐 1,200불, 600불, 1,400불 준 거 있었고, 그 다음에 EDD를 통해서 네.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인슈런스로 조건 없이 준 돈이 있었죠. 뭐 네, 기타 네.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줬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그것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것은 다 상환할 능력, 상환할 필요가 없는 돈들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돈을 줬는데 탕감을 받는 절차를 통해서 돈 안 내도 되는 것들이 PPP가 맞아요. SBA를 네. 통해서 줬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많은 돈을 줬죠. 근데 거기는 오늘 다음번에 제가 나올 때는 그걸 좀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은 SBA EIDL 말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고 이코노믹 인주리 디자스터 론 이런 뜻인데, 많은 돈을 주다 보니까 이게 공짜인지 돈을 갚아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네, 조금 네. 많아서요. 다 공짜고, 그리고 또 돈을 줄 때 다큐 사인을 하고 론 오피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네.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거 난 공짜 돈 아닌가, 내가 페이먼트만 잘 내면 되겠지라고 하는 많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SBA가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이머전시 플랜들이 나오는데 완벽한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나오면서 매부리 우익 정정하고 수정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혼란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시켜가지고 저희들은 일선에서 있었던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 또 유튜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난 2020년 동안 엄청나게 어려운 한 해를 지냈던 건 사실입니다. 오자마자 이 지금 EIDL은 이건 갚아야 되는 돈인데 물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 갚아야 될 돈이고, 페이먼이 그 대신 3.75% 인트레스트에 네. 30년 동안 주는 정부로서는 파격적인 융자 조치입니다. 그러네요. 은행에서 단돈 5만 불, 10만 불 무담보로 한번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서류를 더 하려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피해 받았어? 그다음에 IRS 서류 낸 거 있어? 그거 대비해서 적게는 15만 불, 많게는 100만 불, 아주 많게는 200만 불까지. 와우. SBA가 400만 스몰 비즈니스 오너한테 4천억 불을 지난 2년 동안 뿌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EIDL은요, 경제 회복에만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말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ongoing,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비용에다가만 써라. 예. 그런데 이제 ongoing이니까 갑작스럽게 돈을 많이 나가는 것들 그것도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비즈니스 경비로만 써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렌트비, that's okay. 페이롤, that's okay. 그 다음에 물건 산 돈, that's okay. 뭐 컴퓨터 비용, that's okay. 뭐 이런 광고 선전비, that's okay.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은 쓰지 말아야 되느냐. 개인으로 가져간 건 쓰지 말아라.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비즈니스 안 된다. 안 된다. 비즈니스를 살려고 한다. 사지도 말아라. 확장하려고 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렌탈 프로퍼티를 하나 사가지고 내가 저 어디서나 수입을 좀 갖고 해야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런 조건들을
그러면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그 코로나 때문에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니까 아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데 사용을 해라. 요렇게 이해를 할 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되겠네요. 팬데믹 이전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지 네. 확장해가지고 당신한테 돈을 엄청나게 벌어주는 데 쓰지 말아라. 그렇죠. 그렇죠. 사업 확장은 빚내서 해라. 빚내서 네. 하고 하지 말아라. 네. 근데 3.75에다가 예를 들면 30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홈 에퀴티 론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야 3.75 많지 않냐? 내가 지금 2.5 정도면은 론을 하는데 내가 몰라 없어? 안 쓴 사람들이 좀 많았었어요. 능력이 있고 200만 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 우리가 요새 FRB의 레이트가 확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다시 좀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언럭키하게 2년 동안 주고 1월 1일 금년 2022년도부터 문을 닫았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서류를 적게 못 제출한다든지 받으시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펜딩되어 있는 케이스들은 자금이 있는 동안까지는 계속 심사를 해서 주겠다. 근데 과연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 하는 팁들이 개인이 전화할 수도 있고 CPA가 전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IRS가 이것이 더니가 전화할 수도 있지만은 좋은 것은 팁으로 드릴 수 있는 좋은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네. 연방 하원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예. 내가 여기에 주민이다. 내가 표가 우리 집에 5개 있다. 네. 근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근데 연방 하원 의원은 SBA를 컨트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방 하원은 보좌관들이 전화를 하면은 굉장히 쉽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쉽게들 해결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최 앵커님 4천억 불이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글쎄 거기 4,000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근데 LA 집 큰 집이 100만 불이라고 하면요. 네. 400만 개의 집을 살 수 있는 돈이고 그렇죠. 그것을 조금 더 요즘 환율 1,300불로 계산하면은 한국의 1년 예산이에요. 그러면 EIDL과 정부가 쏟아부어는 무상까지 합하면 얼마냐 하는 게 계산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연방 정부의 돈만 가지고 주정부까지 다 합해버리면은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 많아요. 상당히 많은 돈들이 연방 정부에서 주정부로 넘어가 가지고 주정부가 집행한 것도 많았어요. 그러면 예산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2020년 이전에 미국의 예산이 4조 억 불이에요. 네, 네. 근데 팬데믹에 7조 맞아요. 억 불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그런 돈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돈이죠. 근데 이 아이들도요. 이렇게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인 비즈니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들어온 돈이 그 다른 곳에 나간 돈과 비율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돈이 많이 가는 데도 많이 근데 가고 그게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오고. 유일하게 네. 정부가 주는 돈의 네. 기준을 뭘로 잡겠어요? 나의 피해를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다가 세금 많이 보고한 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뭐 말할 수가 없죠. 사업자득이에요. 여기서도 부익부 비니비니 되는 건가요? 아니죠, 거기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네, 네. 제가 보기에 많이 보고한 분들은 200만 불 받은 사람이 많아서 평균이 90만 불 내지 100만 불 받았으니까. 예전에 4.19 폭동 때 그 피해 아시잖아요. 자금 받는 것도 똑같았잖아요. 제가 보고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도 많이 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지금 3.75%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다음에 30년 장기 융자라고 예.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30년으로 나눠서 매달 돈을 갚습니까? 지금 아니면 30년 후에 한꺼번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인스톨먼트 먼슬리 페이먼트로 와, 내야 돼요. 네. 예를 들자면은 네. 예를 들자면은 50만 불을 받았다. 내가 가정을 하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50만 불 받으면은요 30년 동안 한 달에 2,500불 내야 돼요.
평균. 뭐 그래 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은 2,500불 내야 돼요. 그러면 50만 불에 2,500, 100만 불 받으면은 5,000불, 150만 불 받으면 7,500불, 그다음에 200만 불 받은 사람은 10,000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0불씩 비즈니스 인컴을 내 가지고 10,000불 페이먼을 낸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아, 그럼요. 네. 게다가 못 내시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예 기간이 30개월은 유예 기간이에요. 30년이 아니고 30개월. 30년까지 유예를 해주면은 얼마나 그건 공짜로 주는 돈이죠. 뭐 그건 준다면 뭐 그건 너 가져라죠. 앵커님 30년 사시겠어요? 아이고. 아, 그럼요. 사시죠. 100세 시대입니다. 아니 근데 이 페이먼트만 잘 내면은 됐지. 내가 뭐 그 돈을 어디에 쓰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팬데믹 지원 자금이죠. 공짜 돈이 아니고. 아까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탕감해주는 돈은 나 안 물어보겠다. 그 대신 이 돈은 갚아라. 그 대신 이렇게 30년의 후환 은행에 한번 가보세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100만 불, 200만 불 무담보로 UCC 파일링 하나만 하고 집에 있는 그 집도 세컨드 한번 더드 한번 안 잡아도 업 투 200만 불까지 줬어요. 와우,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재난 자금을 전부 다 썼어요. 그래서 월 페이먼트 내기가 어려워요. 또는 뭐 비즈니스를 팔 수도 있고, 또는 뭐 닫을 수도 있고, 뭐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첫째 내일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예. 컨택을 해서 예.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내야 될 돈이 5,000불인데 예. 내가 낼 수 있는 돈은 2,500불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부 아닙니까? 네. 일반 은행과는 달라요. 도와줄 거예요. 네.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하고 예.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그러면 안 크레딧이 나빠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하여튼 뭐 특별한 뭐 가이드라인은 없지만은 많이 도와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왜? 실제로 그런 아직은 사례가 있었어요? 페이먼은 기록이 없잖아요. 아하. 30개월이니까 첫 번째 융자를 받은 사람이 아직 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금년 네. 말부터 시작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요. 아직은 없구나.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한 달에 10,000불씩 낸다 그러면 지금 뭐 집안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10,000불씩 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많은 질문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10,000불씩 못 내겠다는 사람들은 200만 불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받은 거네요. 어떻게 그럴 보면은.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 팬데믹 이전 때는 충분하게 큰 비즈니스였는데 팬데믹 동안에 아주 그냥 규모가 줄어들어 버린 사람들 또 수입이 적어버린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요즘 많은 분들이 또 팔고 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다 UCC가 파일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크로를 통해서 다 갚으셔야 됩니다. 네,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새로 사는 사람이 그걸 없음하겠다 안 들어줍니다. 그건 안 들어주겠죠. 지금 댓글 주신 분 가운데 원래 있던 자금하고 섞였는데 그러면은 받은 돈만큼의 밸런스만 있다면 그 외 자금은 사용에 제한이 없는 건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팬데믹 동안에 50만 불을 받았다. 예. 50만 불을 받고 그 돈을 익스펜스로만 다 쓸 수 있는 구자를 하나 만들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벌어서 다른 구자에도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은 좀 쓸 수도 있는 돈이죠. 예. 그러니까 이 기록을 잘 남겨야 기록을 되겠네. 잘 남기셔야 돼요. 기록. 그러니까 쓰지 않고 팬데믹에 경비로 쓰지 않고 자기 돈만 가지고 가서 집을 사겠다, 뭘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로지 팬데믹 때 필요한 필요 경비를 다 쓰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돈 갖고 자기가 좀 가져간 것은 특별하게 제한이 없을 것 같아요. 야, 그걸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살펴보려면은 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본인이 해야죠.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돈 줬는데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그거. SBA가 아니 나라에서 그거 다 지켜보면서 SBA가
400만 건이에요. 예. 그걸 다 클로스 와치 할 만한 인력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평생에 두세 번은 내가 티켓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평생에 내가 50년 산다고 해도 25년에 한 번씩은 걸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기분 나쁘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냥 무조건 다 걱정만 할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뱅크럽시면은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요. 예. 연방 정부의 개런티하는 론이기 때문에 네. 스튜던트 론이나 연방 그 IRS에 밀린 세금과는 달리 디스차저블 할 돈이에요. 아, 그래요? 예. 디스차저블 된다는 건 뭔 말이냐면 에듀케이션 론이나 연방 돈은 디스차지가 안 돼요. 네. 근데 여기는 내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내 뜻과 다르게 최선을 다했는데 빚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못 갚겠다. 네. 디스차지가 가능해요. 조건은 하나 있어요. 모든 크레디터가 클레임을 걸면은 뱅크럽시 코트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크레딧 카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나와버리니까 싹 넘어가는 건데 여기도 SBA가 어떤 케이스를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그러니까 일이겠죠. 디스차저블이라는 얘기는 내가 뱅크럽시 하면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할 게 뭐냐면은 안 갚아버렸어. 예. 그리고 뱅크럽시도 안 했어. 예. 이게 페더럴 데이트예요. 그건 연방 말이 정부의 안 되죠. 데이트인데 연방 정부의 데이트 컬렉션 디파트먼트에 넘어가면은 부작용이 있어요. 네. 어떤 부작용이냐? IRS에 리펀 받을 돈이 앞으로 20년간 더 일하면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리 가버려요. 다 그러고 가는구나. 두 번째, 66세에 가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소셜 베네핏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부가 이거 가져가겠다. 아하. 그러니까 정리를 반드시 네. 하셔야 된다. 만약에 못 갚겠다. 네. 그러면 그걸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그러한 부작용이 보이지 않는 부작용을 네. 방지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일 열심히 하셔서 갚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럼요. 지금 잘 질문이 하나 주셨는데 EIDL을 프루브를 받았는데 나중에 나쁜 크레딧 때문에 돈은 받지는 못하셨대요. 허가는 받았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빌드업이 돼가지고 680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하셨어요. 이미 신청한 것이 있다면 네네. 아직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네. 다시 컨택을 해서 내가 이러저러해서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은 되고 아까 제가 그 연방 하원 오신 네네. 분들한테 연락을. 도움을 좀 주면은 아. 그분들 이야기는 SBA가 제일 잘 듣더라고요. 어허. 다른 사람보다 네네. 그런 점들이 있어요. 사이먼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회계법인 임춘택 회계법인의 임춘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